일단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회계 실무 능력 검정 시험이잖아요. 이 네.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서 그 이 문제 출제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 문제 안에서 어떤 걸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이 개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만 일단 파악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할 거는 재고자산에 포함돼야 될 부분이 어딘까지냐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BS가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이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있고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일단 그걸 파악해내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인데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거. 우리가 과연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 그러니까 수입한 재고자산들 있잖아요. 수입한 재고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판매를 위탁한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팔긴 팔았는데 반품 조건으로 파는 거예요. 한번 진짜 먹어보고선 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과연 회사 재고자산에 포함돼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일단 우리가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결국 11월 말에 우리가 결산을 한다면 그 결산일 말에 과연 재고자산에 포함될 거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기잖아요. 끊기면 그 자산들이 다 우리 재고자산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왜냐면 매입 처리를 한 거잖아요. 세금계산서가 끊겼다는 거는. 근데 해외에서 거래를 한다면 바로 세금계산서가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어떤 회사한테. 어떤 회사한테 만약에 사과라면 사과 50개를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딱 배에 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우리 창고에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재고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라는 거죠. 내가 물론 주문은 했지만 거기에서 배에다 딱 싣고 오는 중이라는 거죠. 분명 난 주문 전환했고 싣고 오는 중. 이 재고가 우리 재고일 거냐 아닐 거냐. 그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요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일단 선적지 인도 조건은 어떤 의미냐면 배에 실는 걸 선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배에 딱 실는 기준으로 인도가 됐다는 거예요. 선적하는 순간에 인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업자가 배에다 딱 실는 순간 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는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이 재고를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냐면은 배에 선적되면서 그 선적 서류가 생기거든요. 배는 사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우린 파악할 수 있냐면 선적이 되면 그 선적 서류 자체는 메일로 스캔이나 해서 통해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 창고 안에는 없지만 창고 안에 없는 자산이라도 우리 재고 자산으로 달아놔야 되고 우리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에서 이렇게 아주 좋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걸 자료만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는 없고 담당자한테 실제로 매입한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요청한 게 있는지를 물어보고 나서 그 서류를 BL 서류를 받는 거예요. 선적 서류를 BL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선적 서류를 보다 보면 그 우리가 선적 BL 서류 하단에 이게 어떤 조건인지가 적혀 있어요. 물론 이제 한글로 적혀 있지는 않겠죠. 선적지 인도 조건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은데 거기다 일반적인 게 FOB라고 적혀 있어요. FOB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가 CIF 대부분 FOB인데 CIF라고 적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상당히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아무리 주문해갖고 배 타고 오는 중이지만. 그래서 우리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냐, 우리 부채로 인식해야 되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 포인트고 그 다음에 내가 판매를 위탁했어요. 내가 사과를 내 앞에 있는 판매점한테 판매를 위탁한 거예요.
여기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재고자산이 50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내 창고 안에는 없거든요. 근데 매출로 인식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서 직접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창고만 이동해서 내 수탁자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실사할 때 내 창고에는 없겠죠. 근데 장부랑은 다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인식한 매출이랑은 다르거든요, 이거는. 내가 매출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수탁자가 나한테 얼만큼 팔았는지를 알려줘야지 내가 매출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판매를 위탁한 자산이 있다면 그 재고 자산이 과연 내 재고 자산에 얼마만큼 포함되어야 될 거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탁자한테 맡겼는데 수탁자가 팔았으면 내 재고, 그러니까 내 재고가 아닌 거죠. 이미 판매가 된 거죠. 내 자산, 내가 통제 가능한 자산이 아닌데 수탁자가 팔지 못한 자산은 내 재고 자산인 거죠. 그래서 그게 30개가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내 창고에는 없지만 이 30개는 내 거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내 재고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점들이 흔하진 않는데 아예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물량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리점이 수탁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물건을 받아서 난 팔기만 하고 만약에 못 팔면 다 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건 이 대리점 자산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대리점인데 슈퍼에다 진열만 해놓고 이게 안 팔리면 내가 다시 그냥 갖고 오기로 했어요. 이거는 이 대리점의 자산인 거예요. 그 차이가 약간 있죠? 그리고 시용 판매라고 돼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것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나서 14일 이내에 구매 결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보고선 하는 조건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고 아니면은 다시 갖다 반품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기간, 조건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조건 기간 안에 있으면 우리 창고에서 분명히 나가서 없어요. 근데 나는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이때 매출을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실제로 카드가 끊겼을 수도 있어요. 카드가 끊겼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 재고 자산이에요. 그리고 내 매출을 인식하면 안 되는 거고 카드가 끊긴 거는 그냥 내가 선급금을 받은 거예요. 부채인 거지. 왜냐하면 내가 판매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근데 물론 돈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돈을 미리 받아놓은 거지. 그럼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거지.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은 어쨌든 비록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용 판매 조건 중에 있는데 그 매입한 사람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내 재고인 거예요. 내 매출도 아닌 거고. 근데 여기서는 매입 의사 표시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50개가 나갔는데 30개에 대해서만 매입 의사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20개는 내 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수량을 베이스로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선입선출법은 전에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재고자산 금액. 그러니까 재고자산 금액을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수량이랑 단가거든요. 수량을 알고 단가를 알면 재고자산 금액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문제예요, 이건. 그리고 단가는 선입선출법이 뭔지 안다면 그 단가가 뭔지 알겠죠. 간단히 말하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그렇게 수량과 단가를 고려해서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면 되는 거죠. 매출도 마찬가지겠죠. 매출은 뭐 단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사실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은 그러니까 결국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수량을 구하는 게 우선인 거죠. 미착품이 몇 개인지. 이 미착품이 도착지 인도 조건이었다면 여기 포함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판매되지 않은 위탁 재고자산이 있는지, 매입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재고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창고에는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했다면 수탁은 그 수탁자가 나한테 얼마 팔아주는지 알려주기 전까지는 내 창고에는 분명 없지만 나는 매출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수탁자한테 맡겼는데 내가 가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대리점인데 슈퍼에다가 잠깐 물건을 진열만 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재고자산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건 좋겠죠. 물어봐서 내가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매출로 인식할 재고가 얼마인지, 매출원가가 얼마가 될지를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 재고자산에 포함될 게 어떤 수준까지인지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